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4번의 시리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서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한번 거쳤고 노동 쪽을 거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랩업하는 날은 세미나 대신에 좌담회를 열어서 우리 전문가분들로부터 우리 경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돌이켜 보면은 이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시키느라고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가 우리 당이 온갖 힘을 다 쏟았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이거 세우는데 1년의 기간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주제인 경제만 하더라도 정말 저같이 경제하는 사람들한테 뜻보잡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이걸 가지고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경제가 망가졌고 수출도 내려앉았고 여러 가지 수반된 문제들로 인해서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한국 경제인데 지금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살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출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중심 우리 경제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4년이 남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국민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감없이 카메라 쓰지 마시고 좋은 얘기 또 진솔한 얘기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고 잘 정리해서 영상과 당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실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세미나 패널로 총 4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무송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소개합니다. 네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마이크를 박수영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솔한 말씀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위험을 넘어왔고 또 앞으로 4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여연의 연구원들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좋은 얘기 주시기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을지 고민인데요. 우리 최승호 원장님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년 저는 성공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이 민주적인 경제 질서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을 했었는데 많은 그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졌거나 또는 지대추구적 정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 건강성을 많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다 수정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가 복원되는 기간이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경제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법칙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 법치의 내용을 한번 그리고 비전을 찾아야 되는 시기이고요. 또 시장 원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성을 또 당연히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침 그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 쌓아놓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금 많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상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생산한 만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 번만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 원칙을
이야기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죠. 우리 사회도 그런 면에서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그래도 준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렇게 그 원칙을 훼손하면서 그냥 벌지도 않고도 쓸 수 있어? 또는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막 나눌 수 있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치가 원칙에서 벗어난 그러한 논리를 많이 제공을 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기강도 많이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파괴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지 않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매우 힘든 사회로 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이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파편성이 매우 심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한 80% 90%의 근로자들은 저임의 임금 구조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리고 일자리를 새로 얻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치와 시장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 1년은 그러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내년에 총선에서 좋은 또 결과가 돼서 입법부가 좋은 입법 활동 그리고 법을 만드는데 나아간다면은 그런 사회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난 1년 높게 성공한 시기였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그러한 활동을 우리 여연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런 강도 높게 그런 활동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먼저 토론에 말씀을 반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승로 원장님께서 정치가 그동안 우리 경제에 그 경제 원칙을 훼손하면서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지금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법치와 시장 원리의 회복, 그걸 위해서 지금 1년이 흘러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딱 맞는 얘기고, 또 자유기업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한 라운드, 투 라운드 돌면서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각자 조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컨드 라운드 돌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권남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그 원장님,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좀 돌아보고 한국 경제 그 맞닥뜨린 과제들을 좀 이게 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과제를 파악을 했었는데, 하나는 당면 과제로서 경기 침체와 이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의 방안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한상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3대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그 조직적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와 있고, 그리고 크게 우리가 그 맞서고 있는 과제들이 크게 그룹핑을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본 것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진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보니까 이제 최승로 원장님 자료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의 그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30-40년간의 역사가 사실은 더 오래된 역사까지도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농축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 있는 이제 그림은 지난 40년간을 이제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그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성장, 고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대의 성장까지 이제 떨어져 왔고요. 사실 이런 그 성장률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빨리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그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너무 이 성장률의 그 하락이 빠르다.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단위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1997, 98 그 IMF 외환이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기를 좀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성장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목표를 하는 시기였다면, 그 이후 IMF 외환위기 10년간 정도는 글로벌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기업들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들이나 그 국내적으로나 세계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이 첨단 기술 그리고 그 글로벌 세계 네트워크를 그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던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미 그 당시에 성숙 경제화기로 접어들게 된 것 같고요. 복지라든지 불평등, 노인 빈곤, 환경 오염 이런 식의 이제 선진국적인 그런 문제 해결의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던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숙제로 아는 가운데 그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지금의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미중 대결의 신보호주의 그리고 청년층의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가중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성숙 경제라고 하면 인구가 안정이 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더 이상 견고하지 않은 선진국에 어느 정도 도달한 그런 경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에 이미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정도에서 안정화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DI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이 되면 성장률이 0.5% 또는 아예 멈출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KDI가 감히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당면 과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숙 경제로 들어설면서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이미 왔고 사실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전에 새삼스럽게 보고 다시 놀랐던 사실이 이미 1980년대 말의 뉴스 보도를 보면 2020년이 되면은 인구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어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연금이라는 것은 구조부터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천히 이거를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였음에도 2007년 이후로는 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의 악화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것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초였는데 그 당시에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한 40%가 안 되는 시기였는데 40%를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가 됐고 이 기후 문제도 사실 2008년이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인데 그 후에 이제 2015년에 이 파리 기후협약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국제 기후 규제가 이제 되고 우리도 NDC 40 이런 걸 발표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 국제 정세 변화에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많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전 정부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포퓰리즘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제 생각엔 이 정부의 탄생 자체가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임 정부가 사실은 5년으로 이제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향성의 전환에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된 부분들이 전 정부의 문제점들을 대부분 교정을 하거나 반대로 돌리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만족도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개혁 성과를 평가해주고 계시느냐? 그렇다고만 꼭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터 그냥 시작을 했다는 게